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왜 한국의 대통령은 체포되는가? 주자하기 초래하는 권력과 부패 사이의 죄 많은 상호관계. 이자와 못도 히꼬라고 올어바우트에서 3월 31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뉴스를 볼 기회가 많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실제로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퇴임 후나 재임 중에 죄를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부패로 국가 지도자가 재판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자와 모토히코 씨의 저서 진한국의 역사 왜 반의를 저버리지 못하는가에서는 원인은 주작에 있다고 해서 이 책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한국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왜 대통령 퇴임하면 죗값 치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한국만의 특징, 그것은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대부분 재직 중인 죄를 파헤쳐 유죄가 되거나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것도 모두 주자학의 독 때문이다. 억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자학 사회는 내가 공에 항상 우선하는 사회인이 가령 공공공사 입찰이라도 아버지로부터 내 동생 회사에 낙찰받으라고 하면 아들인 대통령은 거절할 수 없다. 국왕의 아버지가 법률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맹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해 달라. 거기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패밀리 독직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의해 그 죄를 추궁당한다. 참고로 남전여비의 전통이 있는 한국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것이 가장 크지만 계류가 적어 패밀리 비리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도 컸다고 나타난다. 그러나 결국 누나 같은 측근과 돈 스캔들로 인해 몰락하고 말았는데 독선적 사상 가진 주자학의 악령량. 어쨌든 한국 대선에서는 2조 당쟁처럼 국익을 무시하면서까지 반대파를 몰아내는데 온 힘을 쏟는다. 이것도 주자학이 지닌 독선적이고 히스테릭한 감성의 영향이다. 법률을 존중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굳히고 적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승만도 그랬고 그에 대해서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우파는 군대의 힘을 써서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 좌파는 그런 군사적 지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교묘히 부추겨 우파보다는 평화적 수단으로 권력을 다지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법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식은 결국 똑같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도 무시하고 권력 굳히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는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바보에게도 권리를 주는 민주주의보다 진정으로 뛰어난 선출된 엘리트가 어리석은 민중을 지도하는 국가체제가 옳다는 주자학의 독에 국민 대부분이 시달렸기 때문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국 역대 대통령의 말로 해가지고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했는데 그 이유도 또 있죠. 자, 주작의 역량이다. 한국이 왜 이 모양이냐? 한국 대통령이 주작이라는 역량이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지배해야 되고 법은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한다.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국익을 무시하고 자, 이런 분석도 있군요.
이란을 무너뜨리는 방법. 피터 자이안 3월 30일. 미국이 이란 정부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강요하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IRGC는 이란의 권력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세 그룹으로 나뉘지만 IRGC는 산업을 통제하고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군사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의 분열과 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내부 안정은 필수적입니다. 전쟁 중 IRGC의 수익원이 감소하면 내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구성원들이 부를 지배하는 나이든 엘리트들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전이 발발할 것입니다. 물론 이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극도로 불안정할 것입니다. 약 1만 명 상위 지도자. 전쟁 중에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 많음. 성직자 계층 더하기 IRGC 러시아와 시리아와 연계되어 있다. 25만 명 IRCG 이란 지도층 노령화.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젊은 층 내 차례는 언제일까? 기성세대에게 봉기를 해야 한다. 내전이 일어나야 한다. 경제 자산을 그렇게 공격을 해야 한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도 그 정권이 무너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상위 1만 명의 상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을 거고 지금 많이 죽였습니다만은 피터 자이안이 제안하는 것은 그 혁명 수비대를 와해시키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우리가 언제 권력을 잡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병목이 아니라 IRGC가 병목이다. 내전이 일어나야 내가 해야 이란이 붕괴될 것이다. 물리적 병목이 아니라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쳐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네요. 앞에 한국이 왜 이 모양이냐 했을 때 그렇게 그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그런 게 주저학됨이라면은 그것이 소수 엘리트에 대한 지배구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사색당파 얘기를 하는 것을 식민사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본 애들이 그 주입한 것이 우리는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 소수 엘리트의 지배 그러니까 나머지 그 국민들은 개돼지다 하는 논리 이게 오히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마음대로 이용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그 정정이 불안한데도 한국 전체는 튼튼하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의 이해관계로 튼튼한 세력들이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지지율 20%인데 안 무너진다. 이란 떠받치는 돈의 충성 구조. 김여선 조선비즈 3월 31일.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돈의 충성 구조가 있지 않나 반문하게 되네요. 입시 취업 특혜로 충성파 묶어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지도부와 핵심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정권은 예상보다 단단히 버티고 있다. 경제난과 국제 제재, 내부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이란 체제가 쉽게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결속된 독특한 권력 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국민 가운데 정권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 20%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이 소수는 단순한 지지층이 아니라 정권과 생계를 공유하는 이익 공동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를 정권이 유지될수록 이들을 혜택을 얻고 반대로 체제가 무너지면 생계 기반도 함께 붕괴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성직자 그룹부터 준군사조직, 일반 시민까지 촘촘하게 얽혀있다. 경제 절반 장악한 군정교 복합체, 그 중심에는 혁명수비대가 있다. 최소 12만 5천 명의 유급 인력을 보유한 혁명수비대는 군사력을 넘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석유, 가스, 통신 등 핵심 산업은 물론 소비재 유통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국가 경제를 통제한다. 네덜란드 싱크탱크 클링겐다엘 연구소는 이들이 이란 경제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방 제재로 외국 기업이 철수한 자리도 대부분 이들 조직이 차지했다.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충성에 따르는 확실한 보상, 바시지 활동을 하거나 충성심을 보인 이들에게는 현금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은 물론 명문대 입학권과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이 주어진다. 거리 통제와 시위 진압의 선봉에서는 약 70만 명의 바시지 대원들 역시 사회 전반의 요직을 차지하며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들에게 정권 수호는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처럼 수백만 명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구조는 체제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반정부 여론이 존재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 혜택을 받는 수백만 명이 쉽게 등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분쟁 해결단체 크라이시스 글로브의 알리 바에즈는 충성의 대가로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체제 붕괴는 곧 개인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권의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란을 지탱하는 것은 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정권이 망하면 나도 파산한다는 강력한 경제적 공포와 유착한 셈이다. 외부의 군사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친중파 세력이나 정치 세력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친중파만 얘기하냐? 친미파는 안 그러냐? 그렇겠죠. 친미파도 정치 세력도 이와 다를 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상은 미중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얘기한 주저학 명분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대통령 고유가 고물가 속 전쟁 추결 의결 26.2조 원 규모. 이지성 뉴데일리 3월 31일 날. 피해지원금 4.8조 원, 국민 1인당 최대 60만 원, 국힘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 가능성 커, 이렇게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 서술형을 갖다가 제가 힘들어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 국민들한테 그 돈 주겠다고 하는 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4조 8천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정유사 손실보전에 5조 원, 대중교통 환급이라는 게 뭐 있는 모양이고, 에너지복제, 민생안정, 산업피해, 공급망 안정, 지방정부 투자 확정 9조 7천억, 이 돈이 크네요. 이것도 선거용인 것 같습니다. 기타 등 해가지고 26.2조 원의 추경 예산을 정부 가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지원금은 소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3,256만 명.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대비 14조 8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봤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불타는 환율에 25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이란 기름을 끼얹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신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지방선거 완전 장악용 선심성, 지역화폐로 지급엔 그러나 반대한다. 프리캐시어야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지역화폐로 쓸 용도까지 지정한다면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네요. 제가 고생스럽게 짓긴 했는데 다른 뉴스 그 머니투데이에서 나름대로 또 그 대분류하고 중분류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해냈네요. 이렇게 합계가 26조 2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뭐 명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현수, 박강범, 최민경, 김원효 네 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3월 31일 날 보도했습니다. 그 뒤끝 언저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활피술품을 무상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는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도 246원 증액한다. 이 밖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320억 원 증액하는 등 문화사업 육성에도 총 200억 원 지원한다. 그 에너지 신산업 전환에 8천억 원이 들어가 있네요. 한국은 안전한가? 인프라 주권을 잃은 나라들의 소름 돋는 최후. 타일러 볼까요? 3월 30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중국과 친해졌다가 다시 미국과 친해지는 나라도 있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들도 다수다. 국가의 심장과 같은 필수 시설을 뺏긴 나라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캄보디아, 리암 해군 기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얼마나 좋은 제안이길래 다 퍼주는 것일까? 이 스리랑카에 바로 인도 옆에 있기 때문에 인도가 매우 거슬리고 있죠. 돈 빌려줄 테니까 항구 지어봐 했는데 경제 규모가 안 되니까 적자투성이라서 결국 중국한테 사용권을 뺏겼다. 이러니까 중국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경제력 기반이 되지 않았다. 2017년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영구 임대나 마찬가지다. 중국 잠수함이 맘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인도가 불안해진다. 캄보디아 미군 지원을 받고 있던 해군기지였는데 리암 해군기지 중국 군함이 맘대로 들락거린다. 경제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최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 했는데 요즘에 중국 쪽으로 많이 붙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네가 의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또 사주를 한 것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80조 원 인프라 투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중국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사막지대 거기에서 그 이 1대1로 중에 하나일 텐데 모스크바로 가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터키로 해서 카스피해를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중국이 하는 1대1로를 그 미국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르무치에서 여기 그 과다르항까지 고속도로와 함께 그 송유관, 그러니까 그 가까우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로 옆에서 실어가지고 이란 바로 밑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국으로 간다. 이런 거니까 자기네들도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중국이 살겠죠. 공사는 중국 건설사가 한다. 경제가 잘 돌지 않는데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게 올라 버렸다. 아프리카에서도 아디스 바바에서 아프리카 연합본부가 베이징에 의해 감시되었습니다. 중국이 데이터를 긁어가고 있다. 매일 밤 상하이로 전송되고 있다. 아프리카 유니언이라고 아프리카 연합이 요거를 중국이 공짜로 줘줬답니다. 줘놓고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그냥 밤 12시가 땡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중국으로 샹 보낸다 이런 얘기죠. 냉전 시대 같다. 미 국무부에 들어가려 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 땅에 지어보고 헐어버리고 반복 36번이나 했다. 건설 공사 시 도청 시세 몰래 설치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 뭐 이래가지고 그 대사관 짓는데 36번이나 공사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일러가 미 국무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보는 식견이 거의 휴민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구를 군사적 활용, 부채 함정 외교에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디빗 트랩 디플로머시. 한국은 그럼 어떨까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 경제. 중국하고의 수출 무역 비중이 꽤 높죠. 만약 그 인프라 속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면 지금은 아닌 것이다. 값싼 중국산 고민하게 되는 현실적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다르다. 원격으로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생존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도 부분 있을 수 있는 얘기다. CCTV, 태양광 설비, 통신 관련 장비 등등 친중 결국 돈이란 이해관계로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구마모도 시즈오카의 장사정 미사일 배치 첫 반격 능력 중국 등 염두 방위성 지지통신 편집국 3월 31일 방위성은 31일 장사정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육상자위대 건군 주둔지 구마모토시에 도서방위형 고속 활공탄을 육지 후지 주둔지 시즈오카현 오야마정에 각각 배치했다. 중국 등이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자위대로서 처음으로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무기 운영을 개시했다. 동성 관계자에 의하면 25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정례의 백수십 킬로에서 1000킬로 정도로 늘려 구마모토에서는 중국 대륙 연안부 등의 권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장사정 미사일 국산이랍니다. 장례들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구마모도에 설치된 요건 뭐 그 왼쪽 건 시즈오카현이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31일 배치 한 곳은 그 도쿄 쪽에서 되는데 여기서 뭐 1000km 쪽 그 한다고 해서 중국 일부까지 들어가는 거로 있는데 수 틀리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뭐 북경까지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샨사땡까지도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장거리 공격 가능한 무인기 자위대 도입 정부 안보 3문서에 넣을 방침. 요미우리 신문이 4월 1일자 추가 보도입니다. 당정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상대의 함정 등을 공격하는 장사정의 스탠드 오프 미사일과 조합하는 것으로 반격 능력의 유효성을 높여 중국 등의 억제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연내에 개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전보장 3문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투를 근거로 한 새로운 싸움 방법에 대비하는 구상의 일환이 된다.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기둥이 되는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를 병용해 요격을 어렵게 하는 복합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강력면에서 보면 루카스나 사이드 1기는 560만엔 이고 러군의 순항미사일 칼리블 1발은 1.6억 엔이다. 이렇게 비싼 것보다는 이제 드론 전쟁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된다 이거죠. 미사일이나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선택에 강요되게 된다. 해외 4월 1일 비즈니스 인사이드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과 미사일의 보급으로 방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다. 방공에 많은 비용이 들여도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방 국가들은 대규모 전쟁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무력 분쟁에서 최첨단 군대라도 모든 공격을 막을 수는 없으며 무엇을 잃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은 대량의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라고 하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전투를 예견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전쟁에서의 표적이 군사시설만이 아님을 보여왔다. 주택지와 학교, 병원,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의 공격에서도 생겼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월 초순 뛰어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브롱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광대한 방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그리고 자금과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유럽 전역을 지키려면 유럽 전체의 군사 예산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방위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는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호주의 전 육군소장 믹 나이어는 말했다. 새로운 위협에 의해 방공이 그래서 복잡해지고 있다. 대주주 2,500억 매도 계획, 삼천당 지역 하한가의 투자들 악몽 떠올라. 홍다영 조선비즈 4월 1일. 전인석 삼천당 대표 주청소 먹는 인슐린 자신감. 먹고 위고비 복제약 미일 계약 공시하며 주가 급등. 대주주 2,500원 대량 매도 예고, 세금 납부해야. 신풍제약, 신라젠도 과거 대주주 매도하여 주가 급락.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85억 원 규모의 회사의 주가를 밀어올린 건 먹는 이슐린, 위고비, 복제약, 제네릭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삼천장 제약 시가총액은 올해 초 5조 원대에서 석 달 만에 27조 원대로 치솟았다. 주가는 24만 4,500원에서 지난달 30일 118만 4천 원으로 380으로 넘게 폭등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1일 주가는 전일 대비 29.98% 하락한 82만 9천 원의 장을 마쳤다. 전 대표는 주주서원을 통해 매각은 세금 납부를 위한 조치라며 며칠 내 회사 체질을 바꿀 중대한 조치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위 사장이 전인석 사장이 젊은 사장인데 윤대인 그 창업주한테 주식을 수증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옛날에 전에 신동아제약과 신라젠에서도 대주주가 그 매각해서 주가 하락이 된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이로 많이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02761-8596
어저께 4통이나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하도 요즘에 이 스팸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761 국번의 실제 용도앱 자료를 보면 02761 XXX 형태의 번호들은 여론조사, 텔레마케팅,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761대 번호 여러 개가 여론조사 전화로 추정된다는 사용자 후기 다수. 왜 정확한 위치를 못 찾나? 서울 전화번호 구조상 예전에는 국번별로 지역이 나뉘었지만 지금은 번호 이동 가상번호 때문에 국번으로만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다. 한 줄 정리. 02761 서울지역 번호지만 특정 구 등 위치는 알 수 없고 실제로는 여론조사 광고전화에 많이 쓰이는 번호대입니다. 원하면 이 번호가 안전한지 스팸인지 더 정확히 판단해 줄게요. 꼬셔가지고 추가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특히 스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중 하나로 해당하면 거의 확정입니다. 받자마다 녹음 등 응센 안녕하세요 여론조사입니다. 밤 주말에도 반복 전화 다시 걸면 연결 안됨. 번호가 계속 바뀌며 비슷하게 옴. 안전 대응 방법. 모르는 번호면 그냥 받지 않는 게 가장 안전. 이미 받았다면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절대 말하지 않기. 요즘 유튜브에 임플란트 25만원 하는데 눌러보면은 자기네 정보는 공개 안 하고 이름하고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이 새끼들도 이게 사기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임플란트 한 대에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선전하는 걸 다양하게 보면은 25만에 빨리 간단히 그냥 완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임플란트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동안에 다른 치과놈들이 비싸게 받아먹었지 자기네들은 양심적으로 끊임없는 유튜브 광고를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비싸더라도 동네에 아는 데 가서 할부를 해서라도 하나 지금 이제 4월 달에 하나 좀 이제 완하게 되고요. 또 이제 또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참 치아가 나이가 먹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뭐 도구로 이용만 된다 하는 그런 뉴스 주자학적인 엘리트 지배 사회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상권 분립이 와야 됐는데 이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가 신보수 선언으로 이게 맥힐 것 같지가 않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상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대신 지배 엘리트층을 공돌이 상돌이로 좀 채우자. 법돌이들은 좀 이제 옛날로 치면은 과거 쳐서 권력 잡는 애들 지금도 고시해가지고 고시가 과거 시험 본 거니까 그런 아새끼들은 그냥 다 쳐버리고 공돌이 상돌이들이 차라리 한번 엘리트층이 돼서 지들 엘리트층들끼리 법들이를 완전히 죽이지 말고 그 밑에다가 두는 거로 이렇게 사회제도 지배계조를 바꾸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중국은 공돌이가 지배하죠. 우리는 상돌이 출신들이 좀 해보면 어떨까. 잠깐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